보험 계약의 변경 보시겠습니다. 보험 계약이 변경된다. 정상적인 계약이 어떻게 변한다는 얘기겠죠. 뭐 계약이 변하는 거는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여기 나오는 거는 계약이 이제 주로 없어지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소멸, 그리고 해지, 무효, 부활, 청약철회, 취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계약이 소멸한다는 거는 이제 소멸은 바로 계약이 없어지는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사람이 죽는 것과 같은 개념이죠. 뭐 보험 기간이 만료되었다. 보험 기간이 끝이 나버렸으면 뭐 당연히 계약도 없어지겠죠. 볼 것도 없습니다. 피보험 이익의 소멸, 이게 중요하죠. 피보험 이익의 소멸이란 무엇인가? 쉽게 말하면 뭐 보장을 받는 대상이 아예 없어진 겁니다. 사람으로 치면 뭐 사람이 돌아가시거나 뭐 건물로 치면 건물이 아예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면 피보험 이익의 소멸이죠. 건물이 아예 없어졌는데 그 건물에 들었던 계약도 당연히 없어지죠. 뭐 어떻게 보면 쉬운 개념입니다. 그리고 보험회사가 파산한 후에 3달이 지나면 계약도 소멸됩니다. 3달 정도 기억해 두시면 좋고요. 보험회사가 파산하면 3개월 이내에는 계약자는 해지를 하실 수가 있고, 해지를 안 하시고 냅뒀는데 3개월이 지나면 그냥 자동적으로 계약은 죽은 걸로 봅니다. 그리고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계약이 소멸한다. 언제 소멸한다? 가입금액 전액 지급 시. 뭐 이런 얘기죠. 화재보험 1억을 가입해서 불이 났더니 보험회사로부터 1억을 돌려받았어. 그러면 바로 계약도 죽어버립니다. 뭐 1억 가입해서 1억 타드셨는데 계약도 당연히 없어져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료 미납 2개월이 지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매달 내셔야 될 보험료가 있는데 2달 연속으로 안 내면 계약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수금 관리도 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죠. 이렇게 해서 계약 소멸을 살폈고요.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계약 해지가 나오는데요. 해지는 뭐 사실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해지 사유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째는 계약자가 그냥 변신한 거예요. 더 이상 이 계약을 나는 유지하고 싶은 의사가 없다. 그럼 계약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가 있죠. 반대로 회사가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생깁니다. 계약자는 계약의 유지를 원하는데 회사가 해지해 버릴 수가 있어요. 그거 언제 그러느냐? 고지 의무 위반 또는 통지 의무 위반, 즉 알릴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당구장 표시가 나오는데요. 손해방지 의무 위반은 해지 사유가 아니죠. 손해방지 의무는 사고가 터졌는데 그 손해를 어떻게든 작게 하려는 피보험자나 계약자의 노력이 없었다라고 판단되면 회사는 계약을 해지해버리는 게 아니고요. 줘야 될 보험금이 뭐 얼마가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돈을 덜 주는 거예요. 보험금을 차감 지급하지 해지 사유가 아니다. 이거 항상 틀리시는 거야. 손해방지 의무를 위반하면 해지를 할 수 있다. 이런 보기가 나오는데요. 무조건 틀린 보기입니다. 기억을 하시고요. 계약 무효 사유가 나오는데요. 무효는 이제 여러분이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무효. 효력이 없었다가 무효입니다. 그럼 언제부터 효력이 없었냐? 계약 자체의 성립을 한 시점부터, 성립된 시점부터 이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무효입니다. 그러면 무효는 계약의 성립 자체는 인정하는 거예요. 아, 계약이 성립은 됐었다. 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 효력이 뭐겠습니까? 사고가 나도 보상을 일절 한 푼도 안 한다는 게 바로 효력이 발생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언제 무효가 되느냐? 여기 나온 것들은 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보험 계약 시 보험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 이러면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이미 사고가 발생했는데 그때 보험 계약을 가입했어. 그러면 무효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째, 보험 계약자가 사기를 쳤으면 무효가 됩니다. 사기로 인한 초과 중복보험 가입 시 무효가 됩니다. 사기로 인한 초과 중복보험 시 무효가 되고요. 셋째, 타인의 사망사고를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는데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가입을 했다. 서면 동의를 말하죠. 서면 동의, 자필 서명 없이 계약을 했다. 그럼 그 계약은 무효로 봅니다. 4번째,
15세 미만 심신상실자, 15세 미만 뭐 어린이죠, 미성년자, 또 심신상실자, 정신이 좀 헷가닥 나간 사람을 심신상실자라고 하죠. 이 사람들을 사망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그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그 이유는 이 사람들은 약자로 보는 거죠. 약자를 사망보험을 가입을 했으면 이제 다른 사람이 고의로 죽게 만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계약을 애초에 효력이 없었다고 보는 겁니다. 이제 네 번째가 계약 부활인데요. 부활은 이제 언제 부활을 할 수 있냐? 돈을 안 내서 계약이 소멸되었을 때, 돈을 2달 연속 안 내면 계약이 소멸된다고 앞에서 언급했는데, 그때 다시 그런 계약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안 냈던 돈을 다 내고 이자까지 내면은 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연체 보험료와 연체 이자까지 모두 납입해야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연체 보험료만 납부하면 계약은 부활할 수 있다. 아니고요. 이자까지 내야 부활이 됩니다. 부활 시에는 회사가 거절을 할 수도 있고요. 고지 의무를 다시 받습니다. 이것까지 기억해 주세요. 회사는 부활을 거절할 수가 있습니다. 승낙할 수도 있고 거절할 수도 있다. 알릴 의무를 다시 받습니다. 그리고 계약이 죽어버린 시점에서 2년 이내에만 부활이 신청 가능합니다. 2년이라는 숫자도 잘 나오죠. 부활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5번째 청약 철회인데요. 철회는 이제 신계약을 말하는 거예요. 처음 가입을 하셨는데 갑자기 뭔가 내가 잘못 가입한 것 같아. 그래서 해지를 해야 된다고 알고 계시죠, 보통은. 하지만 15일 이내는 해지가 아니고 철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철회는 해지랑 뭐가 다르냐 그러면, 해지는 아시다시피 원금을 돌려드리지 않습니다. 해지 환급금이 나가죠. 보통 뭐 1년 이내는 해지 환급금이 거의 한 푼도 없습니다. 하지만 철회는 낸 보험료를 그대로 다 돌려드립니다. 휴대폰 개통 철회랑 비슷하죠. 약정을 걸고 핸드폰을 개통해도 뭐 10일인가요? 뭐 아무튼 그 기간 이내에 철회를 하면 계약이 없었던 걸로 인정을 해주죠. 청약 철회가 바로 그겁니다. 청약 철회를 접수하면은 지체 없이 보험료를 돌려드려야 되고, 뭐 3일 이내에 보험료를 돌려드려야 된다. 가볍게 봐주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계약 취소가 나옵니다. 취소 무지하게 중요하죠. 취소는 3대 기본 지키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뭐가 있어요? 약관 교부 및 중요 내용 설명, 둘째 자필 서명, 셋째 청약서 부본 전달. 이 3개 중 하나만 안 지켰더라도 계약자는 취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취소는 계약자가 취소 의사를 밝혀야만 취소가 되는 거예요. 계약자는 나는 뭐 별 불만이 없다. 그럼 그냥 정상 계약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무효랑 취소랑 다른 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무효는 뭐 계약자가 난 무효로 할래요 이게 아니고 그냥 애초에 무효로 그냥 인정을 하는 건데, 취소는 계약자가 나는 취소를 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야지만 계약이 취소가 되고요. 계약자가 아무 말 없으면 그냥 정상 계약으로 봅니다. 취소는 회사가 잘못을 한 거죠. 3대 기본 지키기를 안 지켰으니까. 그래서 해지와는 다르게 낸 보험료를 그대로 다 돌려드리고요. 이자까지 붙여드립니다. 이때 장기보험의 취소 시에는 약관대출 이율로 이자를 붙여드리고요. 일반 보험은 정기예금 이율로 이자를 더해서 낸 돈 다 돌려드리고 이자까지 드립니다. 이 6개를 반드시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된다.